뭐 이번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뭐 양적 완화의 계절이 다가왔다. 글로벌 중앙은행발 경기 부양 잔치다. 이런 뉴스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. FOMC를 통해서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인됐잖아요. 그 전에 앞서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중앙은행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부총재 역시 QE 양적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. 일단 뭔지부터 짚을게요. 최수정 전문가님, 양적 완화. 이게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가요? 이 양적이라는 표현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양적을 알아야 되잖아요. 양적이 뭔지 모르는데. 양적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. 세거나 잴 수 있는 분량이나 수량과 관계된 것. 결국 쉽게 말하면 물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영어로는 퀀터티브. 근데 이게 양적인 거 물량을 공급한다거든요. 근데 물량 공급하는 거 왜 하냐? 그러니까 기준금리, 비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돈이 풀려서 간다는 건데 금리가 저금리이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효과는 보기 어려우니까 다른 방식을 찾은 거예요. 경기 부양의 또 다른 방법 그렇죠. 중에 금리 인하 다음 단계 이렇게 네, 또 이해를 하는 거네요. 이것이 정확히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때 첫 시행된 거니까 버냉키 효과로요. 버냉키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건데, 네.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맨날 해봐 마이너스 금리에서 안 되니까 네네. 새로운 방식으로 시중에다 돈을 푸는 겁니다. 그 이제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통화량을 막 늘리는 네, 거죠. 그렇죠. 늘리는 거죠. 그러면서 뭐 채권이라든가 국공채 이런 매입해서 돈을 씩은 더 풀어버리는 거니까 쉽게 설명도 양적과 말 그대로예요. 물량 공세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근데 그 물량이라는 게 돈이라는 거죠. 네. 화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양적 완화가 이게 양적 완화가 뭐예요? 물어보니까 제 대답은 다 된 거죠. 네. 근데 그 뭐에서 추가적으로 이것이 왜 시장에 좋냐 나쁘냐 할 때 증시에서는 네. 결국 항상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을 때마다 증시에 많은 자금들이 많으면 유동자금 많으면 주식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상승 효과를 노릴 때 물량 공세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제가 설명드린 거 이보다 더 쉬운 설명 있을까요?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. 네. 사실 뭐 답은 나오긴 했는데 김동현 전문가께도 여쭤볼게요. 일단 유동성이 풀리면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풀리면 경기가 살아난다? 네, 더 쉽게 더 쉽게 더 말씀드릴게요. 쉽게. 네. 이게 금리 정책은 말 그대로 이제 이자율을 조절을 해가지고 네. 내일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자율이 낮으면은 여러분들 예금도 별로 안 해요. 그죠? 투자 메리트가 이제 동력이 더 떨어지죠. 투자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. 네, 그렇죠. 그러면서 이 시중에 이제 돈이 돌게끔 하는 게 통화 정책이고 이게 양적 완화는 제로 금리일 때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을 때 양적 완화라는 걸 하질 않아요. 할 수도 네, 없는 네. 거고.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이제 플러스 금리로 들어왔잖아요. 양적 네. 완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. 이미 QE3까지 그러니까 미국은 그쵸. 진행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먼저 했잖아요. 금리 인상하기 전에. 테이퍼링은 뭐냐면 이 지금 양적 완화를 멈추겠다. 이게 테이퍼링이란 말이에요. 이만큼 네. 계속 매달 사던 거를 줄여서 이제 우리 양적 완화는 안 해. 거기서 제로 금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건데 네. 이 시비도 테이퍼링을 했었어요. 네. 양적 완화를 이제 멈췄죠. 네, 네. 근데 경기가 안 살아나고 글로벌 경기도 부진하고 하니까 다시 또 양적 완화하겠다. 그러니까 이 시비는 금리 인상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, 지금. 그러니까 아직도 확인할 우리는 더 것들이 많은 돈을 건가요? 풀겠다 이제 이런 거고 네.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사실 더블 딥이라는 개념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아지는 시점에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가 이중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. 아.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그게 있는 거예요. 지금 경기가 개선되고 글로벌 경기, 유럽, 미국 다 좋아지려고 할 때 너무 일찍 긴축에 들어가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양적 완화는 일단 직접 시중에 이제 돈을 찍어서 시중에 푸는 거예요. 이자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,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는 것처럼 통화 지출 이게 통화적 팽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통화를 시중에 직접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. 뭐 과거에 금융위기 사례로 봤을 때는 이 양적 완화는 아주 강하고 빠른 효과를 경기 부양책이었다. 보여왔던 점을 네. 감안하면 이게 이제 22 정책이니까 유럽 쪽에 이제 부양 스탠스가 나올 거고 유럽과 교역량이 큰 중국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. 그러면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혹은
증시가 일단 네. 이 유동성 팽창에 대해서는 항상 환호하기 때문에 네. 전반적으로는 이쪽 저쪽 다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한 가지 제가 그 미국 금리 인상에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첫 번째 올리고는 한두 달 정도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적이 많아요. 네, 근데 네.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약간의 스탠스가 좀 보수적이 되는 거니까 바뀌는 거니까요. 이런 부분들은 예. 시간차를 여러분들이 잘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미국도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고 여기에다가 ECB까지 다시금 새로운 양적 완화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양적 완화의 효과까지 짚어드렸습니다.